여러분, 오늘은 중국어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인 바로 먹다. 이 동사 하나로 수십 개의 표현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4년째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중국어 강의부터 한중 통역, MC까지 진행하고 있는 차이담의 슈리쌤입니다. 여러분, 중국어 잘 하려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이런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가 한때 단어만 주구장창 외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 말하기 실력이 확 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24년 동안 중국어를 공부하고 지금은 중국어를 가르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단어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단어를 계속 확장해서 얼마나 그걸 잘 활용해서 말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중국어에서 가장 필수적인 동사 중에 하나인 바로 먹다. 이 동사 하나로 수십 개의 표현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칠이라는 동사로 한번 확장해서 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칠은 우리가 먹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제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나는 먹는다, 나는 먹어 이런 표현하면 我吃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안 먹어라고 하면은 我不吃 뿌를 붙이게 되면은 우리가 부정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뿌 같은 경우는 현재나 미래 에서의 우리가 부정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칠 앞에다가 뿌를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 먹니? 너 먹어? 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은 문장 끝에다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니 칠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너 먹어? 라고도 물어볼 수 있지만 너 먹어? 안 먹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니 칠보 칠 해가지고 긍정과 그 다음에 부정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먹어? 안 먹어?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먹어 안 먹어 이렇게 되지만 결국에는 너 먹냐 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즉 그래서 너 먹어라는 표현을 니 칠마 또는 니 칠부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뿌는 우리가 성조가 경성이에요. 뿌의 원래 성조는 사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요런 뿌 친구들은 우리가 경성으로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뿌 가볍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 형태를 한번 볼 건데 나는 먹는 중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세 가지나 있어요. 我在吃 또는 我正吃 또는 我正在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형으로 표현할 때 중국인들이 끝에다가 너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我在吃呢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너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칠 앞에 짜이나 쩡이나 쩡짜이 이런 친구들을 붙이면 나는 먹고 있어. 나는 먹는 중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먹고 있는 상태야. 요거는 우리가 我吃着 라고 해서 우리가 동사 뒤에 저를 붙이게 되면 그 동작을 시작해서 그 동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줘요. 그래서 吃着 하면은 먹고 있는 상태야 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요거 두 개는 차이점이 뭔가요? 먹는 중이야 요런 짜이, 쩡,쩡,짜이 요런 것들을 써가지고 말할 때는 우리가 ing 동작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吃着 얘는 상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얘는 동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동작을 시작해서 그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요거를 나타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완료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나는 먹었어 이러면 자, 우리가
동사 뒤에 러라는 친구를 붙이면 우리가 동사 했다가 돼요. 그래서 我吃了 하면은 나는 먹었다. 자, 그러면 나는 안 먹었어 라고 하면은 나는 我没吃 앞에 우리가 不吃 하는 게 아니라 不 대신에 우리가 메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不는 우리가 보통 현재나 미래 부정 그리고 과거 완료의 부정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메이를 써줘요. 그래서 没吃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너 먹었어? 이 말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你吃了吗? 먹었다가 吃了, 러를 붙이고 똑같이 우리가 물어보는 거 끝에다 마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너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거는 우리가 你吃没吃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你吃了没有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너 먹어 안 먹어 이거는 吃不吃 요거였는데요. 자, 여기서 뿌 대신에 역시 우리가 완료의 부정이니까 메이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러 메이오 표현은 동사 뒤에 러를 써주고 문장 맨 끝에 메이오 요거를 붙여주면 요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너 먹었어? 라는 질문은 우리가 你吃了吗? 또는 你吃没吃? 你吃了没有?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경험을 나타낼 때, 자, 나는 먹어봤어. 이렇게 표현하면은 동사 뒤에 우리가 꾸어를 붙이게 되면은 동사 해봤다. 동사 해본 적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먹어봤어 하면 我吃过. 我吃过 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는 안 먹어봤어 라고 하면 자, 얘도 과거의 경험이에요. 과거와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정은 메이로 해줍니다. 그래서 메이 출고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너 먹어봤어? 자, 이 표현은 니 출고마 마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쵸? 자, 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요거는 우리가 아까 러 표현이랑 되게 비슷해요. 자, 메이 하고 여기다는 꾸어를 더 보충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너 먹어 그죠? 얘는 먹어본 적 있어가 되겠죠. 너 먹어본 적 있어? 너 안 먹어봤어? 즉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맞겠네요. 그래서 러 대신에 우리가 꾸어 메이어 그죠? 꾸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형태의 표현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나는 먹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는 我要吃 요게 더 적합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할 거야, 동사 할 거야 라고 할 때 호이나 야오를 써주고 그 뒤에 동사를 써주거든요. 근데 호이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가능성에 약간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야오 같은 경우는 의지나 계획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먹을 거야. 약간 의지에 가까운 거니까 我要吃 요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안 먹을 거야 하면은 역시 我不要吃 또는 不会吃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너 먹을 거야 라고 하면 你要吃吗? 저 앞에 호이나 야오 써주고 끝에다 마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자, 요거는 우리가 会不会吃 또는 要不要吃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 야오 같은 경우는 그쵸? 야오나 호이 같은 경우는 동사를 보조해주는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 한 문장에서 우리가 조동사랑 이렇게 동사랑 같이 들어갈 때 우리가 A부 A 그쵸? 긍정과 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어보는 요 형태 요 형태에서 여기는 조동사로 AV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요거는 하나의 규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동사를 활용하는 경우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조동사는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말과 다르게 중국어는 조동사들이 동사 앞에 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동사들을 활용해서 한번 다양한 표현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먹을 거야 하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我要吃 야오를 앞에다 쓰시면 돼요. 그렇죠? 야오는 우리가 뭐뭐 할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는 우리가 이런 먹다라는 동사 뒤에 우리가 뭐뭐 할 거야라는 어감을 나타내는 애들 우리가 다 조동사라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우리가 동사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먹고 싶어 하면은
뭐뭐 하고 싶어 요런 게 우리가 想이 있어요. 그래서 我想吃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나는 뭐뭐를 먹을 줄 알아. 이런 표현을 한다. 그러면 我会吃 뭐뭐. 그래서 호의는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워서 할 줄 알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먹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써줘야 돼요. 나는 무엇을 먹을 줄 안다. 요렇게 해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我会吃 뭐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나는 먹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은 我能吃이라고 할 수 있어요.能은 상황이나 어떤 뭐 여유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할 수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동사 앞에다가 써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먹어도 돼. 我可以吃. 可以는 뭐뭐 해도 된다라는 허가의 의미가 있고요. 또 뭐뭐 할 수 있다. 아까 넝이랑 바꿔서 쓰셔도 돼요. 어떤 상황이 가능해서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可以 쓸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먹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我应该吃 있어요. 应该는 뭐뭐 해야 된다. 요런 표현도 있는데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요런 표현도 있다. 나는 먹어야 돼. 이런 표현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我要吃 또는 我应该吃, 我得吃 다 쓸 수 있는데요. 야오나 인가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가벼운 그래서 그냥 먹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고 데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야오나 인가이보다 더 강한 어감이에요. 꼭 먹어야 된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런 어감을 주고 싶으면 우리가 데이 요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위에 동사 확장하고 기본이라고 해놓고, 자, 뒤에는 우리가 심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이신 분들,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를 집어넣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초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볼래 하시는 분들은 심화까지 끝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보어를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자, 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 뒤에서, 수러 뒤에서 우리가 보충 설명해주는 애들을 다 보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류는 우리가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나눴었는데, 자, 얘네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또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저희가 배워볼게요. 자, 我吃饱了 하면은 나는 배불리 먹었다. 자, 그러면 나는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는 또 我吃撑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바오는 배부르게 라는 뜻인데 얘는 적당히 배부르게 먹었다 라는 표현이고요. 청은 약간 팽팽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팽팽해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얘는 과식했다. 요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다 먹었다 하면 我吃完了 완은 끝까지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 먹었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나는 싹 다 먹어버렸다.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싹 다 먹어버렸다. 꽝, 我吃光了. 꽝은 우리가 싹 전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얘는 다 먹어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먹어 치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我吃掉了. 띠아오는 원래 뭐 떨어지다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없애다, 없어지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어서 다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먹어 치워버렸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나는 잘 먹었어. 만족스럽게 잘 먹은 경우를 말할 때 우리가 동사 뒤에 하오를 붙이면 그 동작을 만족스럽게 잘 마쳤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我吃好了 하면은 만족스럽게 잘 먹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이러면 자,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어. 다 못 먹어. 이런 표현할 때 자, 우리가 동작의 가능, 불가능을 표현할 때 앞에 동사를 써주고 여기 뒤에 너가 있으면 동작의 가능. 그죠? 칠부가 있으면 동작의 불가능을 말해요. 물론 요 뒤에도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조건들이 있지만 어쨌든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칠더완 하면은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되고 칠부완 하면 끝까지 다 먹을 수 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는 뭐 어떤 능력이나 상황이나 뭐 아니면 나의 체질, 먹는 걸로는 체질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먹을 수 있다 할 때는 我吃得了. 동작의 가능, 불가능을 설명할 때 더 뒤에 또는 뿌 뒤에 있는 러는 얘는 러가 아니고요. 리아오로 우리가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我吃得了, 먹을 수 있다. 그죠? 我吃不了, 먹을 수 없다. 즉, 능력, 상황, 체질이 안 따라줘서 못 먹는 그런 경우를 말하죠. 자, 나는 더 먹을 수 있다. 나는 더 먹을 수가 없다. 라는 건데요. 자, 위에 공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면 吃得下. 시아를 붙여주면 되고 여기는 我吃不下. 공간이 더 이상 없어서 더 못 먹겠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我吃得下去 하면은 내가 뭔가 심리적으로 아니면 나의 컨디션 아니면 음식의 맛 이런 것들이 좀 먹기가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먹을 수 있다. 요런 뉘앙스로 말할 때는 또 我吃得下去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심리, 컨디션, 맛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런 조건들이 불가능하다. 못 먹겠다. 이런 표현할 때는 我吃不下去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먹는데 익숙해졌어 라는 표현 我吃惯了. 꽌이 익숙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먹는데 익숙해졌다. 약간 습관이 되었다 라는 익숙해졌다 라는 표현이 맞겠죠. 자, 그리고 뭐를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러면 뭐뭐 써주고 吃起来很好吃. 동사 뒤에 起来 물론 起来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동사 뒤에 起来 써주면 우리가 동사 해보니까 라는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吃起来 먹어보니까 好吃이 맛있다죠. 근데 맛있다라는 얘가 상태를 묘사하는 애다 보니까 우리가 헌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吃起来很好吃.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 좀 심화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고 직접 따라서 한번 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중국인 친구들한테 직접 활용해서 말하기 연습하시면은 아마 더 빨리 우리가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이 동사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단어를 100개 외우는 것보다 단어 하나를 더 깊게 확장해서 우리가 다양한 표현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중국어 말하기 실력을 높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중국어는 단순 암기하는, 외우는 중국어가 아니라 직접 말하는 중국어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어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 차이담 슈리쌤과 같이 하는 중국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클릭해서 신청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만날게요. 안녕, 再见.